탄약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군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살펴보면 전쟁 중에는 탄약의 생산과 보급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대전에서의 탄약을 미리 보관하는 비축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쟁 초기에 한 번에 대량으로 획득하는 것이 곤란한 탄약에 대해 평시 비축 수준을 지정하여 일정한 양을 확보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전력화되는 무기체계의 탄약은 고위력 고가인 경우가 많아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충분한 탄약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탄약을 비축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절한 탄약의 비축량을 고려하기 위해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탄약의 작전적 중요성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작전 계획에 따라 전시 탄약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전 목표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전쟁 초기 탄약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무관하게 평시에 확보하여 비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적 전력이 많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작전 템포가 빠르지 않은 전쟁 후반부의 탄약 소요는 한정된 국방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시에 비축하지 않고 전시에 국내 산업 동원에 의해 생산하거나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시 산업 동원 계획이나 전시 국내외 조달 정책은 그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해당 탄약의 국내외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납기 만족을 위한 원자재나 구성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등 전시 생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조달의 경우에는 물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수송 수단과 수송 능력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FMS나 국외 구매 등 조달 방법에 따른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과 함께 일부 해외 탄약에 대한 보안 정책 등을 체크하여 전시 확보 후 즉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예로 일부 공대지 탄약의 경우 우방국에서 운용하는 탄약을 확보하더라도 암호키가 걸려 있어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하는 계좌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시 확보 계획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투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해외 조달 탄약의 경우에는 비축 목표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일부 유도탄의 경우 수명 주기에 따라 구성품 교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약은 획득 예산도 많이 들지만 운영 유지 단계에서도 많은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가 유도탄의 경우 작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선에서 유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축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쟁 단계에 따라 가변적인 탄약 소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작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표적의 성격과 연계하여 탄약을 확보해야 하지만 전쟁 중반 이후에는 전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탄약 소요의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파괴력이 높은 탄약만을 무조건 확보하기보다는 전쟁 단계에 따른 작전 효과를 분석하여 중량이나 탄두 공통성 등이 고려된 탄종 그룹 수준에서 합리적인 비축량을 설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도태 등 우리 군 전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도태 예정 장비의 탄약은 전시 필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비축하고 남는 탄약은 교육훈련 탄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비 도태 이후 인겨탄에 대한 비군사화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규 전력화 탄약의 저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도탄의 비군사화 비용은 육군 대형탄의 경우 한 발을 처리하는 데 소형차 한 대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탄약의 경우 계속 비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무기체계의 최적 성능 발휘가 제한되는 구형 탄약의 비축은 매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비나 보급 등 전평시 군수지원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정비대체품 수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시에 주기적으로 정비를 수행하는 유도탄의 경우 정비 기간에는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없어 전투력에 공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비대체 소요, 반영이 필요합니다. 탄종별 정비 유형에 따른 정비 기간과 고장률을 고려하여 정비대체 소요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정비대체 소요만큼의 완성탄과 구성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군수 지원 환경이나 보급 제한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군의 경우 탄약 저장 시설과 전투부대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재보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축량 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군 유도탄의 경우에는 해상 재보급이 제한되며 반드시 기지에서만 보급할 수 있습니다. 전시 초기 재보급 없이 함정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정 내에 유도탄을 충분히 비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변국 위협 등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군의 경우 탄약 비축 기준으로서 특정 전쟁 시나리오 수행을 위한 전투 소요 외에도 전략적 준비 소요라는 형태로 비상 대응을 위한 비축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 군은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량만을 산출하고 있어 제3국 개입 등 우발 상황 발생 시에는 적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발 상황 발생 시에 최소한 무기 체계의 자체 방어는 가능할 수 있도록 대공 및 대함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탄약 비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탄약 비축을 위한 5가지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시한 제언을 바탕으로 탄약 비축 정책을 수립한다면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비축용 탄약 예산의 경제적 획득으로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